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픈 AI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GPT-4 기술 보고서 그 핵심을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모델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AI가 아주 인간적인,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시험 중 하나인 미국 변호사 시험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고요? 이전 모델이었던 GPT 3.5는요, 아쉽게도 하위 10%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뭐랄까,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솔직히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죠. 그런데 딱 1년 뒤 모든 판을 뒤엎을 새로운 후속 모델이 등장해서 바로 그 똑같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결과는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위 10%에서 순식간에 상위 10%로 뛰어오른 거죠. 이건 그냥 점수가 좀 오른 수준이 아니라 시험 잘 보기로 소문난 인간 수험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도약이죠. 아니 도대체 1년 만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GPT-4,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T-4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멀티모달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 모델들처럼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미지, 그러니까 그림도 함께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글과 그림을 동시에 보고 그 둘 사이의 관계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자, 이 예시를 보시면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사용자가 좀 엉뚱한 사진, 그러니까 옛날 모니터에 놨었던 VJ 케이블을 최신 스마트폰에 꽂으려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왜 웃겨?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GPT-4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구식의 크고 낡은 커넥터를 작고 현대적인 스마트폰 포트에 꽂으려는 이 부조리함 때문에 웃기다는 거예요. 와, 이건 그냥 사진에 뭐가 있는지 읊어주는 수준이 아니죠. 그 안에 담긴 유머 코드, 그러니까 맥락을 완벽하게 읽어낸 겁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해진 GPT-4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성능 향상.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시험은 하위 10%에서 상위 10%가 됐고요. 미국 생물학 올림피아드는 30%대에서 거의 만점인 99% 위로 그냥 수직 상승해버렸어요.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좀 개선됐다고 말할 수준이 아닙니다. 능력의 차원 자체가 달라진 거죠. 특히 미국 대학원 입학시험 GRE 언어 영역을 보면 그 차이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실 GPT 3.5도 63%아일이면 꽤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GPT-4는 무려 99%아일을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험 본 사람 100명 중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인간 응시자보다 점수가 높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게 영어만 잘하는 영어 원어민 AI가 아니라는 겁니다. 57개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MMLU라는 벤치마크가 있는데요. 이걸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테스트해봤더니 26개 언어 중에서 무려 24개 언어에서 기존의 최고 기록을 다 갈아치워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언어에서 실력 발휘를 한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아니, 도대체 오픈 AI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공학적인 돌파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GPT-4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AI 모델을 하나 만드는 데는 정말 막대한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렇게 다 쏟아부었는데 만약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치면 그야말로 재앙이죠. 오픈 AI는 이 문제를 예측 가능한 스케일링이라는 아주 똑똑한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래요. 일단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훨씬 작은 모델들을 수없이 많이 훈련시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자원을 이만큼 넣으면 성능이 이만큼 오르는구나 하는 일종의 성장 공식을 찾아내는 거죠. 마치 벽돌 하나의 강도를 테스트해서 이 벽돌로 지을 빌딩 전체가 얼마나 튼튼할지를 미리 개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증거인데요. 모델이 학습하면서 얼마나 틀리는지를 보여주는 손실값이라는 지표예요.
왼쪽이 이 정도 나올 겁니다 라고 예측한 값이고 오른쪽이 진짜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다 끝내고 나온 실제 값입니다. 거의 똑같죠? 이게 바로 오픈 AI의 공학적 승리를 보여주는 데이터인 겁니다. 그냥 기술이 좋아졌다는 걸 넘어서 이제는 수백만, 수천만 달러가 들어가는 이 거대한 AI 개발의 불확실성을 거의 없애버린 거예요. 이건 진짜 업계의 판도를 바꾼 혁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GPT-4 정말 대단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신은 아닙니다. 보고서에서 스스로 인정한 모델의 한계점들과 또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GPT-4도 여전히 한계가 명확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없는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지어내는 환각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이고요. 또 지식도 2021년 9월에 멈춰 있어서 최신 정보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랑 대화하면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죠. 특히 조심해야 할 건 틀린 답을 엄청나게 자신감 있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능력은 당연히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외부 전문가들, 이른바 레드팀을 고용해서 모델의 안전 시스템을 일부러 공격하고 테스트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아주 위험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초기 버전의 GPT-4는 위험한 정보를 술술 내뱉었지만 안전을 위한 여러 조치와 미세 조정을 거친 최신 버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죄송하지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며 정중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요청을 거절하죠. 바로 이런 게 지속적인 안전 강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오픈 AI가 밝힌 바에 따르면 GPT-4가 이런 유해한 컨텐츠 요청에 응답하려는 경향을 이전 모델인 GPT 3.5에 비해 무려 82%나 줄였다고 합니다. 안전성 면에서 정말 큰 진전을 이뤘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죠. GPT-4 기술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AI의 능력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됐다는 것.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강력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거대한 영향력까지도 예측하고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 개발자들을 넘어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